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이 6년 만에 유럽 대회 결승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갔던 게 벌써 6년 전이죠. 그때 챔피언스리그였고 이번엔 유로파리그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토트넘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예고대로 이날 명단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복을 입고 경기장을 찾아서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여러 차례 잡혔습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좀 못 뛰는 상황이 본인에게 특히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선수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복잡한 심정일 텐데 표정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표정을 딱 보니까 제 관심법으로 다행히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게 거의 시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상이 조금만 안 좋아도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표정이 너무 좋고 또 이날 경기 몰입해서 보는 모습 너무 반가워서 좀 머지않아 복귀하지 않을까. 이번 1차전 앞두고는 훈련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곧 훈련에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또 경기 출전도 분명히 머지않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토트넘 이날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터진 브레넌 존슨의 요즘 입장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1분도 되기 전에 입장골, 존슨이 헤더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경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데글림트가 4강까지 올라온 정말 무시 못할 팀이라고는 합니다만 전력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토트넘이 사실 골을 좀 빠르게 더 넣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반 34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골을 터졌던 게 메디슨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 0으로 전반전이 이렇게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전에도 13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했던 로메로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원래는 PK 선언이 안 됐었는데 VAR을 보고 나서 PK로 로메로가 걷어차이는 게 잡혀가지고 PK가 나왔고요. 이거를 솔랑키가 깔끔하게 직접 성공을 시키면서 3대 0으로 달아나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었다면 직접 찼겠죠? 네. 하지만 솔직히 토트넘 이날 여기까지였고요. 그 전에 이미 한두 골을 더 넣어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세한 경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달아날 기회를 스스로 달아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후반 38분에 엉성하게 이상하게 완벽하게 그냥 돌파를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합니다. 4대 0, 5대 0까지 갈 수 있었던 경기를 3대 1, 단 2골 차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좀 씁쓸한 이겼지만 뭔가 이긴 것 같지 않은 찝찝한 사실 이날 전반에 봤듯이 보데글림트가 토트넘하고 확연하게 순차를 보여준 그런 경기를 했거든요. 왜냐 이때 주력 선수들 주장을 비롯해서 주력 선수들이 징계와 부상으로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필드 플레이어의 거의 절반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홈에서 열린 이번 1차전을 토트넘은 승리는 당연하고요. 골차를 많이 벌렸어야 됩니다. 상대를 완전히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한테 희망을 주면서 두 골차까지 따라잡히면서 끝냈기 때문에 2차전 이거 진짜 결승행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원정골 우선원칙이 없어진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될 지경이 아닌가. 참고로 보데가요 2025년 들어서 유로파리그 홈 4경기 했는데 전승이고요. 죄다 2골차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객관적 전력면에서 앞선다고 여겨지는 팀들을 상대로 해서 당장 앞선 8강 라치오전에서도 로마 원정 가서 0대2 2골 차로 졌지만 2차전 홈에서 3대1로 이긴 다음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4강까지 지금 와 있는 팀이거든요. 그 전에 16강에서도 그리스 명문이죠. 올림피아코스를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네덜란드의 트벤테를 상대로 1차전 원정 가서는 1대 2로 졌지만 2차전 홈으로 와서는 무려 5대 2로 대승을 거두고 16강에 갔던 팀입니다. 트벤테가 그래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5위 달리는 팀이거든요. 이 팀 상대로 무려 5대 2. 이거 토트넘도 남의 일 아니에요. 이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까지 제가 걱정하는 추가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오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지만 보데글림트는 2차전에 1차전 빠졌던 선수들이 거의 다 돌아옵니다. 토트넘은 그 사이에 리그 웨스트햄전을 치러야 되고 보데글림트는 리그 경기 일정을 없애버렸어요. 7월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회복을 풀로 하고 이제 2차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보데글림트 홍구장은 인주잔디여서 인주잔디 경험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드문 유럽 탑리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원정팀들한테 정말 쥐약이에요. 홈에서 보데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인주잔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게다가 토트넘이 지금 하필이면 인주잔디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걸로 알려진 한국의 손흥민이나 스웨덴의 베리바리 부상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뭐 2차전 복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베리바는 솔직히 좀 모르겠고요. 발목 부상 때문에 이날 명단 제외가 됐는데 엊그제 재계약 발표했잖아요. 토트넘하고 2031년까지 토트넘 남겠다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못 나올 줄 몰랐는데 2차전 복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1차전을 좀 더 확고하게 승리를 굳혔어야 되는데 더 큰 점수차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 좀 아쉽다는 거. 이날 이렇게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이번 1차전 선발 라인업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발 라인업 보시면은 일단 포백에는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경기 안 내보내고 계속 다칠까 깨질까 아끼고 아꼈던 로메로와 반더벤 조합을 센터백 코피로 내세웠고요.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우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도기가 이날도 못했지만 부상 복귀하고 나서 계속 못하는데 올 시즌에 정말 뭐 꾸준하게 좋은 활약해주고 있던 스펜스 왼쪽에 나갈 때 꾸준히 잘해줬잖아요. 스펜스를 안 쓰고 우도기를 낸 거 좀 네. 개인적으로 아쉬웠고요. 그리고 중원 3미들에는 메디슨, 벤탄쿠르 그리고 베리발 대신에 이제 비수마를 내는데 비수마도 사실 계속 나올 때마다 못해가지고 밀린 상태였잖아요. 4월 13일 이후에 첫 선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근데 뭐 베리발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뭐 마땅치 않았던 건 뭐 사실이니까. 다음은 3톱인데 솔랑키, 히샬리송이 같이 나왔고 오른쪽에 존슨이 섰습니다. 이게 현지에서도 명단 발표 직후에 좀 말이 많이 나온 부분인데 지금 현지 팬들이 마티스텔 엄청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복귀에도 왼쪽은 텔이 선발 나와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텔 아니고요, 오드베르 아니고요, 히샬리송을 왼쪽 윙어로 넣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기용이라고 봐야죠. 참고로 히샬리송이 그 윙어로 마지막으로 선발 출전한 게 2023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윙어 선발 출전인데 뭐 부상이 워낙 그동안 길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윙어보다는 톱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자원인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윙어로 기용이 되니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날 경기 초반 반짝 뭐 골장면에 기여를 한 것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은 경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에 결국에는 마티스텔한테 자리를 내주고 빠졌고요. 아무튼 토트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뭐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경기였는데요. 첫째, 스코어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났지만 추가골을 못 넣은 그런 어떤 결정력 부분. 두 골 차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을 더 못 넣었어도 그 골을 안 줬어야죠. 3대 0만 됐어도 훨씬 수월했는데 토트넘이 사실 대량 실점을 올 시즌에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저렇게 강하다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두 골 차는 좀 아쉽죠. 주요 기록 보시면요. 슈팅 수가 24대 3이었어요. 어떻게 두 골차 경기를 하나고요. 슈팅 숫자가 21개 차인데. 보데글림트 이날 유슈팅 하나였는데 그거 실점했습니다. 코너킥 13대 1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흐름이 여러 번 있었고요. 하지만 제때 못 넣고 무실점도 못 지키면서 이기긴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그런 느낌이 드는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경기 내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아쉬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주도적으로 압도하는 순간들이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중에도 기복이 좀 약간 확연히 보였고요. 점유율, 뭐 패스 횟수 위에서 뭐 기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상황을 이게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날 보면 확실히 시간이 가면서 보데가 경기에 적응을 하고 기회를 노리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하프타임 이후에 보데가 주전 조합이 아닌 그 중미 조합이라서 고전했던 전반전 상황을 많이 좀 회복을 했고 또 이후에 이제 솔랑키하고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는 토트넘 압박이 좀 둔화가 되면서
보대한테 어려운 장면을 내줬어요. 결국에는 골까지 먹혔고 이게 그 3대1 그 만회골 실점 장면인데 토트넘 오른쪽으로 파고 올라오는 상대 그 왼쪽 공격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느슨했고 막으로 나가는 선수도 그렇고 또 박스를 타격하는 보대 미드필더들의 박스 진입 과정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 잡고 있는 선수 결국 골을 넣은 선수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수비수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여러 명 털려가지고 실점하는 굴욕적인 장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이 큰 그런 실점이었고요. 5대 0이었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 3대 0 상황에서 1차전인데 그것도 이런 실점을 한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이 골로 결국 두 골차까지 따라잡혔으니까요. 마지막 셋째 아쉬운 거 부상입니다. 이겼지만 솔랑키하고 메디슨을 잃었습니다. 베리발이 이미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메디슨이 약간 좀 근육이 올라온 것 같이 잡고 나갔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로 감독 인터뷰 보니까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고 하고 이제 무릎 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솔랑키도 이제 허벅지에 올라와가지고 나갔고요. 지금 뭐 사실 진단을 안 한 상태에서 인터뷰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들어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고 했고 경기 후에도 특히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그 TV 인터뷰를 따로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다음 경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지만 어쨌든 네, 경기 중에 주력 선수 2명이 부상으로 빠졌다는 거. 이날 둘이 그래도 잘했거든요. 존스는 첫 골 넣고 거의 안 보였고 히샬리송도 첫 골에 기여하고 거의 안 보였고 마티스테를 왜 자꾸 쓰는 거야. 이날도 뭐 없던데 압박도 안 하고 아무튼 네, 이 두 선수가 심각한 부상이 아니어야 결승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또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고요. 손흥민 선수 없이 보데글림트 원정 저는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서는 맨유가 1차전에서 와 빌바오 원정을 가서 무려 3대 0 승리를 했습니다. 와 지금 라리가 4위 팀 상대로 지금 토트넘하고 강등권 바로 위에서 프리미어리가 아주 헤매고 있는 맨유인데 이거 정말 뜻밖의 대승도 대승입니다만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보다 결승행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봐야죠. 경기 내용도 압도했더라고요. 물론 1대 0으로 앞서던 전반 30분께 상대 선수 퇴장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뭐 빌바오 원정 대승이고 2차전이 올드트래포드 홈 경기니까 2차전에서 토트넘만 잘하면 맨유 토트넘 결승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겠네요. 아무튼 토트넘이 모처럼 리그 3연패 하던 와중에 유로파 리그에서 다시 그 압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찜찜한 승리였다. 2차전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웃는 모습 보니까 그건 참 기분이 좋은데 경기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뭔가 이렇게 참 완벽하게 기분 좋게 끝내지 못하네요. 네.